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기차표의 창구 예매가 진행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 기차역에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맥쿼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부산으로 간다는 설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 육군의 총지휘부였던 전라 병영성이 웅장했던 옛 모습 그대로 1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오늘부터 호남 지역에서도 설 연휴 기차표 현장 예매가 시작됩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역은 이른 새벽부터 표를 예매하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표 구하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도착하면 표 구하기, 줄 서는 데만 한참 걸릴 정도로 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이렇게 길게 줄져 있는 분들이 전부 표를 구매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예매는 30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도 계속 표 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 줄이 줄어들 기미는 없습니다. 현장 예매는 오늘 밤 9시까지 진행되는데 광주역 말고도 코레일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 구매는 오직 호남선 열차만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광주에서도 경부선이나 중앙선 등의 모든 열차를 예매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오직 호남선만 구매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4일부터는 입석표 예매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한번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역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코끝이 찡합니다. 두터운 외투는 물론 귀마개와 장갑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6.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할 텐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추위 지도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현재 전국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의 감기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라는 뜻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나가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나가시는 게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주말 날씨 궁금하시죠? 주말 동안에는 맹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모레 아침 기온도 올라서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맥쿼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제2순환도로는 막대한 재정이 지원돼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왔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주시는 관리 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처럼 맥쿼리 측이 자본을 매각하고 스스로 손을 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자 회사가 당장은 매각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광주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거는 제가 늙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은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했고 이대로 28일이 더 지나면 법령에 따라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맥쿼리 측에서 제2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광주시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리 운영권을 가져오면 광주시는 건전한 민간 회사에 매각하거나 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사실상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수입 보장제도에 따라서 1년에 수백억씩 보존해야 하는 재정 지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또 제2순환도로를 건실하게 운영하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고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시가 애초에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서 빚어진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바로잡을 계기가 생긴 겁니다. 다만 맥쿼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광주시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앞으로도 고비를 몇 번 더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부산의 한국거래소로 확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옮기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산 배치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주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인 전력거래소가 배출권 거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탄소 배출권 거래소 입지는 오는 14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역사교과서 채택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적 진실들이 또다시 축소 왜곡되지는 않을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정교과서 도입 논란이 촉발된 건 지난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운을 뗐고, 다음 날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황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등 호남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성과들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호남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운동을 삭제했던 사건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파동을 보면서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런 사건들이 국정교과서에 참여하는 집필지는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역사관이 도입될 수도 있고, 과거 유신 시대처럼 잘못된 역사 서술이 될 수도 있고. 이념적 논쟁을 떠나서라도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 자체가 여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옵니다. 역사인식이 동일해야 된다는 발상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이고, 이것은 유신교육이 표방했던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며 제기한 국정교과서 도입 주장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선 육군의 총지휘부였던 전라 병영성이 웅장했던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순수 군사 목적의 성이었던 병영성, 앞으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1990년대 전라 병영성 모습입니다. 성 안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섰고 성곽은 대부분 허물어져 일부 흔적만 남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평지에 쌓은 병영성은 지난 1997년 국가사적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16년 동안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연장 1060m의 성벽과 3개 성문이 복원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성문과 성곽 시설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성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건물터 윤곽이 대략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구는 오는 2020년까지 객사와 동헌, 군영 등 건물과 성 외곽의 해자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병영성 완공 후 전국의 초중고생들을 유치해서 병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호국성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 말 갑오 경장 때 폐영되기 전까지 전라도와 제주도를 총괄한 조선 육군의 지휘부였던 전라 병영성. 110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역사 교육의 산실이자 호국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혁신학교와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등 핵심 정책을 올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시작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종전 81개 학교에서 올해 103개 학교로 늘리고 혁신학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학교 문화 혁신과 청렴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오랜 관행을 짧은 기간에 개선하려다 일부 정책이 매끄럽지 않게 추진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SNS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흥 선관위는 오늘 한 방송사가 실시한 고흥 군수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SNS로 지인들에게 전달한 고흥군청 직원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A씨의 SNS 발송 건수가 많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낸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청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감사 대상 기간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강도 높은 공직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군과 추연기관 등 30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숲가꾸기 사업과 사회복지보조금 등 5개 분야에 대해선 특정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특정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했던 도본청과 의회 사무처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정기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없이 한국과 러시아 간 입출국이 가능해지면서 새해부터 동해안의 북방 항로가 열렸는데 여수권은 연계 항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 관광객을 사로잡을 크루즈 관광 항로와 인센티브 정책이 시급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강원도 속초항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들이 입국했습니다. 비자 없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너 비자 면제 협정으로 올해부터는 60일간 비자 없이 관광이 가능합니다.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это гораздо упростило возможность въезда в Корею для отдыха, для различных интересных времяпрепроведений. В общем,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강원도는 러시아 속초, 동해항을 연계한 의료관광과 수학여행 등 관련 상품 개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 남해안권은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15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항만 증설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게 전부입니다. 국비 134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수 크루즈항 준설은 내년 8월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 정도 되면은 크루즈 선박 15만 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럼으로써 국내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때문에 러시아 무비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상 루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 부산, 여수, 제주도를 잇는 크루즈 항로를 연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해안 섬과 엑스포장, 재개장을 앞둔 정원 박람회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합니다. 동해 쪽만 아니라 남해권역에서 여수가 크루즈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 상품 개발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한너 비자 면제 협정으로 지난해보다 20에서 40% 이상 러시아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이어 한너 무비자 특수를 잡을 수 있는 지역 차원의 관광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선 5기, 기업 2,000개 유치를 표방했던 전라남도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40여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1,400여 개 기업 유치로 20조 9천억 원의 투자와 4만 6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거뒀다며 이는 민선 5기 목표치 대비 80%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투자 협약 대비 투자 실현율은 건수 대비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광 숙박시설의 신증축과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저리로 융자합니다. 융자 규모는 총 70억 원으로 관광 숙박업과 관광 펜션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오는 3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친 업체가 주 대상입니다.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이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 5억 원이며 연리 1.94%의 상환 조건은 최대 4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가설공사가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고흥 영남과 여수 적금을 잇는 연륙교 공사에 440억 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적금대교가 완공될 예정이며 돌산 화태 구간에 250억 원, 화양 적금 구간에도 42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1조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여수 고흥 연륙 연도교 가설 공사는 여수 돌산에서 출발해 화양을 거쳐 고흥 영남까지 연결하는 11개의 교량을 건설하는 공사로 6개 구간이 착공된 가운데 전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체불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재 체불 임금이 3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째 체불 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중소규모 사업장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업체에 3천억 원을 신규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자금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대출된 자금이 상환 만기가 되더라도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 지역의 화폐 발행액은 3조 5,56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3% 줄었습니다. 환수액도 2조 5,6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가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이 AI 발생에 대비해 특별 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실국장과 과장으로 꾸려진 특별점검반은 일선시군의 선제적 방역 대책과 초동 방역 체계를 주문하고 농가별 담당 공무원의 감시 활동과 사육농가 방역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영암군 등 일선시군도 지난달 신북면의 한 저수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